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우리가 개강한 지가 이번이 6주 차인데요. 피부 생리학 오늘 이 시간은 이제 6주 차 세 번째가 되긴 하지만 우리 추석 명절로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비로소 피부 생리학 6번째 강의 6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강 앞에서도 피부 장벽의 구조라든가 즉 표피층의 구조라든가 표피층의 역할로서 피부 장벽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피부 장벽이 표피층이 하는 역할인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그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장벽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장벽, 피부가 어떤 장벽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전 돌담이에요, 돌담. 예. 돌로 이렇게 쭉 켜켜이 쌓아놓고, 담장을 쌓아놓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돌이라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흙, 이런 것들로 메꾸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돌담 대신에 이제 벽돌과 그리고 시멘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담장을 이렇게 구성한 그런 모양으로 우리 각질층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배웠는데요. 바로 저렇게 피부는 뭐 돌이 되든 또는 벽돌이 되든 저렇게 각질 세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각질 세포들을 갖다가 메워주는 것들이 잔돌이나 혹은 진흙 또는 벽돌인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이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는 우리가 보통 인체의 가장 바깥쪽, 그렇죠?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재생하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차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특히 끊임없이 재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피부의 각질층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저층으로부터 그렇죠?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위쪽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피부의 바깥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질 세포를 갖다가 이제 세포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각질 세포는 이 각질을 갖다가 이루면서 대략 이 층을 갖다가 그렇죠? 각질 세포가 이렇게 층을 이루어 가지고 마치 벽돌을 쌓은 것처럼 또는 어떤 돌담을 쌓은 것처럼 그런 이제 장벽의 형태로 각질층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하고 그런 이제 각질층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미생물 침투라든가 또는 세균 침투 또는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침투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도 하고 또 어떤 공해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불순물들의 침투를 갖다 막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장벽의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러한 장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장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가려서 막은 벽 혹은 돌 이러한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순조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려서 막는 벽이라든가를 의미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벽돌이나 돌이 이제 쓰여지는데 바로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갖다 막는 주체와 또 막히는 이런 것들 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이제 장벽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바로
어떤 또 다른 의미로는 장애가 되는 것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장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넘사벽,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혹은 장벽,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러죠. 예, 그럴 때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넘사벽의 벽은 장애가 되거나 또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대상, 뭐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피부에서 표피층에 있는 뭐다? 예, 앞에서도 배웠었던 것처럼 이제 각질층이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한다라고 이제 살펴봤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층은 각질 세포하고 그리고 그 각질 세포를 갖다가 채워주고 있는 간지질, 세포간 지질이죠.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피부 장벽의 이제 핵심이고 각질 세포를 갖다가 또 연결을 해주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각질 교소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질 교소체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래도 어떤 이제 피부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뭐 세포간 지질 같은 경우 이 지질들이 제 기능을 갖다 못하는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장벽의 기능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벽돌 그리고 또 시멘트 이런 형태의 장벽 구조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또 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웨하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자예요. 웨하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자가 있고 그 층 사이사이를 갖다 채우는 뭐가 있냐면 크림이 있죠. 그죠? 달콤한 이제 크림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크림이 결국은 이제 지질의 형태를 갖다가 세포간 지질의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과자로 이렇게 격혀이 되어 있는 이것이 각질 세포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바로 각질층이 각질 세포 그리고 그 각질 세포들을 갖다가 사이에서 채워주고 있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그런 지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피부 장벽을 갖다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각질 세포는 핵 또 그리고 어떤 소기관 이런 것들은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납작하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거고 이러한 각질 세포들 사이에 채워져 있는 세포간 지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하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자의 그 안쪽에 채워져 있는 그런 달콤한 이제 크림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한다, 유사한 구조를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바로 요 세포간 지질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한 이제 지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는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질층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이 과정은 우리가 각화 과정 또는 피부의 허물벗기 과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형태로는 피부의 턴오버 과정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저세포에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유국층을 갖다가 거치면서 유국세포 그리고 과립층을 거치면서 이제 과립세포의 형태로 바뀌다가 이것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납작해지는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맨 위에 각질세포 위치에서 각질세포의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켜켜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다시
퇴화가 되면은 이제 각질이 돼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밑에 층에 있는 기저층에서는 보통 한 5에서 10%의 각질 형성 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요것들이 유국층, 또 과립층을 거쳐가지고는 바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외곽층이라고 하는 각질층, 각질층에 이제 보통 이제 이르게 되는데, 요 각질층에 이르게 되기까지가 대략 한 14일. 그리고 각질층에서 어떤 피부 장벽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이러한 기간이 대략 한 14일 정도 머무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각질이 돼서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피부가 각질층이 생성이 돼서 탈락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대략 28일 정도. 그래서 기저층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체외각인 이제 각질층에서 각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28일. 그래서 이 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질 형성 세포가 각질 세포로 분화하면서 핵이 점점 소실이 되고, 그리고 세포질에 케라틴 단백질로만 이제 채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그 각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각화 과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냈고 또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그렇다면은 이 각질층, 그렇죠? 기저층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이제 각질층을 이루는 그런 이제 각질 세포. 각질 세포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 각질 세포들은 각질 세포와 함께 그 각질 세포들을 이어주는 각질 교소체, 그리고 그 중간중간을 갖다가 꽉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장벽의 기능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함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지질 같은 경우는 항균, 균의 침투를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항균 장벽의 역할을 하고, 또 항산화 장벽의 역할을 하면서도 투과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질 세포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한다라든가, 또 물리적인 장벽으로서, 그렇죠? 다른 것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인 장벽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천연 보습인자, 그렇죠? NM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화작용을, 즉 수분을 갖다 충분히 머물게 하고 머금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갖다가 이제 충분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각질층의 각질세포와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은 장벽 기능 또는 다양한 보호 기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구획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능들이 세포간 지질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투과 장벽의 역할, 그리고 항균 장벽의 역할, 이러한 이제 기능들을 갖다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항산화 장벽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벽돌 모양의 각질 세포는 자외선 차단, 그리고 물리적 장벽, 이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각질층에 있어서 각질층을 이루고 있는 각질세포, 그 다음에 그 각질세포들 사이에 채워져 있는 세포간 지질 성분인 거죠. 그리고 각질 교소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갖다 담당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네, 바로 이러한 이제 그 피부 장벽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이러한 이제 각질 세포들, 또 각질 세포들 사이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이제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아로서 이제 성장이 돼서, 그래서 성수가 이제 충분히 성장을 하면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외부 공기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피부가 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럼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이제 피부들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이제 형성이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역할들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질 세포 사이를 갖다 채워지면서 이제 충분히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포간 지질에 지질을 갖다 공급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층판소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층판소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멜라형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유국층, 그렇죠? 예, 유국층과 이제 과립층, 이제 경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대략 한 15주 정도. 예, 15주 정도의 태아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까지 이제 성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질층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각질층들 사이사이를 갖다 채워주는 이제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한 16주 정도의 태아에서 이미 이제 관찰되기 시작하고요. 23주 정도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불완전한 형태의 그런 이제 각질층 그리고 그 사이를 갖다 채워주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이제 태아의 피부에서 형성이 불완전하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내게 되고 28주에서 한 30주 정도 이후에나 이제 비교적 그런 어떤 이제 정상적인 태아로서 그 기능을 갖다가 완전한 형태로 이제 갖추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태아가 이제 조산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아이를 갖다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키우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주 정도 빠르게 태어났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큐베이터에 특별한 장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화 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주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큐베이터도 바로 23주라든가 30주 혹은 28주에서 30주에 이르기 이전에 즉 23주 뭐 24주 뭐 이런 정도에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피부가 외부에 어떤 뭐랄까 이물질들, 공해를 갖다 일으키는 그 이제 불순물들인 것이죠. 세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침투하는데 굉장히 그 역할들을 갖다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장벽의 역할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그러면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23주 이하라든가 24주 이하 이런 정도의 이제 미숙아들에게는 그러한 형태의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 태아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태예요. 이런 이제 피부의 기능이 굉장히 이제 미약한 상태이고요. 또 출생 후에 피부 장벽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성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38주에서 40주를 갖다 이제 정상적인 분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과 거의 유사한 이제 구성 성분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태아의 피부 장벽이 28주에서 30주 정도 이런 무렵에 이제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갖다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균 인큐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제 키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0주에 정도에 태어난 아이하고 26주에 태어나는 아이하고 이때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키우는 그런 유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태아의 피부 장벽들이 어떻게 언제 정도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충분히 살펴봤지만, 예. 각질 세포와, 그쵸? 그 다음에 주변을 채우고 있는 각질 세포들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그리고 각질 세포 안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인자, 그리고 이러한 각질 세포들을 이어주고 있는 각질 교소체. 그런데 이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요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 크게 세 가지.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웨하스 안에 채워지고 있는 이제 크림의 형태지만 그 크림이 이렇게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들이 이렇게 층을 갖다 이루어서 그래서 채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의 역할로서는 각질 세포 안에 있던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아미노산을 갖다 이제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성 보습인자인 천연 보습인자 NMF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또 이러한 이제 지질들, 세포간 지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수용성 보습인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형성 보습인자도 마찬가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와 세포간 지질 그리고 교소체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각질 층, 각질층 전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피부 장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세포간 지질, 뭐 거듭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하고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세포간 지질은 대략 한 50% 가까이가 세라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유지방산이 대략 한 30%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15%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 에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 5% 이런 정도로 층을 갖다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세포간 지질에 의한 각질층의 이제 수분의 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간 지질이 하는 방어,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방어 역할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장벽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또 각질 세포 안에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NMF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 수분하고 결합을 하고 세포 내부에 이제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 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바로 조금 더 어떤 촉촉한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이제 세포간 지질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미생물 침입이라든가 또는 이물질들 이런 것들의 침투를 갖다 이제 방어하고, 그러니까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촉촉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요 이제 촉촉하면서도 탄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요 세포간 지질뿐만이 아니라 바로 각질 세포 안에 있는 그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그 역할들을 갖다 이제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포간 지질이 이제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각질 세포 안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 이러한 이제 천연 보습인자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연 보습인자는 사실은 이제 수용성인 녀석도 있고 또는 지용성인 녀석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각질 세포 내에 존재하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은 천연 보습인자들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지, 각질 세포 안에. 여기에는 지질류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질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각질층의 중간층에 가장 풍부하게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천연 보습인자로 이것이 이제 수분 유지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천연 보습인자인 NMF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미노산 이제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산물, 아미노산의 부산물들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부산물이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미노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NH2. 예. 그 부산물이다 보니까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요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암모니아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산물, 그리고 이제 젖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레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백질의 이제 변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NH2의 기를 가진 아미노기를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레아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요산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단당류, 단당류 이런 것들이 천연 보습인자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천연 보습인자인 NMF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은 바로 NMF가 될 단백질들이 이제 과립층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각질층에 각질 세포 안에 이제 점점 형성이 되는, 더 많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과립층의 형태로 존재를 할 때는 이렇게 NMF가 될 이제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걔네들이 결국은 이제 각질층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는 NMF를 천연 보습인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천연 보습인자가 만들어지고 각질층 안에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그리고 각질 세포들 사이에 세포간 지질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요거죠 이제 각질층들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의 맨 겉에는 우리 피지샘으로부터 분비가 되어 있는 모낭벽을 통해서 밖으로 분비가 되어 있는 피지들이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수분의 증발,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의 증발도 막아주게 되고, 또 NMF 천연 보습인자는 이제 수분을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머금고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갖다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알칼리성 물질인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과도하게 세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세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이제 얼굴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닦는다라는 얘기지만은 이제 즉 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칼리하고 작용을 하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게 되죠. 부족하게 되고 각질이 또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각질이 손상이 된다는 거는 각질이 포함하고 있는 천연 보습인자 NMF도 줄어들게 되고, 또 세포간 지질들이 어떤 이렇게 이제 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이제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천연 보습인자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PCA, 소듐, 파이롤리던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젖산, 우레아, 그리고 기타 다양한 이제 이온들, 단당류, 그 이외에도 이제 암모니아라든가 글루코사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같이 쭉 다양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 보습인자이고요. 자, 그렇다면 피부 장벽은 어떻게 이제 손상이 되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